좋아요, 구독.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에브리봇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금양 그린파워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에너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뭐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뭐 원전 움직임이 나왔었고 수소 관련된 거 그리고 ESS 관련된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태양광 풍력은 어저께 정도 오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면 이쪽에 대한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금양 그린파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작년 이제 3월달 이제 딱 1년 조금 넘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태양열 발전 우리가 보통 태양광은 많이 들어봤어. 태양열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 두 개 발전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발전 설비를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상당히 굵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금양 그린파워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 1년 이내에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했는데 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 이내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풍력이 없어요. 해상 풍력으로 이제 시범 단지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풍력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이 땅만 있으면 한 6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태양광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금양 그린파워가 그 SFC 발전 앞으로 이게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금양 에코파크라는 그 자회사일 거예요. 이제 이름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건 금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K D&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같이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OFC 관련해서도 금양 그린파워가 상당히 숨어 있는 회사다. 제가 예전에 미코 말씀드릴 때 미코 파워가 SOFC에 그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거 한 2주 전부터 계속 좀 관심 종목에 포착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딱히 아직 거래량이라든지 모습 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이틀 동안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주가도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 나온다라면 혹은 뭐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단기 눌림목 자리는 15,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시 조정 매수도 가능하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이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좀 충원하겠다라는 부분에서 1년 이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 달성을 100% 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로 2만 원, 손절가로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숨어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한데요. 에브리봇 준비해 주셨고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 일단 로봇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청소 로봇, 각종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 청소기로 돌아가는 로봇, 그 다음에 창문 닦아주는 창문 청소하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각종 그 로봇 관련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대회도 하고도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쿠쿠라는 이 뷔페 같은 데 있죠. 그 식당하고 해서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이런 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로봇들을 그냥 일반적인 그 식음료 업체들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도입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MOU를 지금 체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협동 로봇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중에 이제 서비스 로봇이죠. 서비스 로봇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많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서비스 로봇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 할부로 보통 들어가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있는 그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좀 더 가장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서비스 로봇에서 협동 로봇 분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퀴로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하고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까지 가는 거는 그건 조금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그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서서히 올라오려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약간 횡보하는 라인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1,645원에서 25,000원대 요 사이에서 하나 아주 작게 이렇게 바닥을 기었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25,000원에서 28,000원대 여기에서 아주 짧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횡보 라인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초가 25,650원에 출발했을 경우 1차 목표가 저는 3만 원 일단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끼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3만 원이 여기서 2차로 목표가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단 여기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가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손절가 2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기대감. 네. 에브리봇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인수 기대감이죠. 네, 그렇죠. 양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 브레이크 걸고 있고, 근데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에서 또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네.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인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인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이 이런 가전사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든 인수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기술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어쨌든 상용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 로봇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연 좀 더 이제 그 고도화 시킬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